프리마인 TV 노일문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어떤 정책적으로 선제적 그런 대처를 잘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잦아드는 그런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외적으로는 더욱 확산 일로에 있는 듯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우리 교포들이 또 많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같이 해외로 많이 나가 계시는 분들이 민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적응력이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김치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발효 식품입니다. 특히나 발효하면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발효 천국이다 할 만큼 굉장히 전통적으로 발달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발효도 미생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발효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고 먹을 수 없으면은 바로 부패지요. 우리 장내 환경도 보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죠. 그래서 중도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내 환경이 유익균이 많아지고 그 세력이 세지면은 중도균들은 대개 유익균 쪽으로 몰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발효의 어떤 기준은 대개 소금이나 설탕을 가지고 또 그 발효를 시키는데 쉬운 말로 그 설탕이라는 단 또는 굉장히 짠 소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균주는 상당히 생명력이 강하다. 또 인간에게 유익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발효 문화는 거의 다 대부분이 소금이 들어가 있고 또는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효균이 장악을 하고 있을 때는 부패균이 범접을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 발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완전 발효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조선 시간장이 300년이 유래된 그런 시간장이 부패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소금이나 설탕을 브릭스 제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도 그야말로 발효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식품이 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률도 낮지만은 감염이 됐어도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치사율이 낮습니다. 많이 다시 완치가 되고 이런 것은 저는 우리 전통식품인 그야말로 발효식품의 그 기인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돼 있죠. 그래서 쉬운 말로 세계 어쨌든 인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지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의 식문화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발효의 하나의 일단인 우리 프리마인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계인들의 가장 사망 원인 1위, 우리가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유행병 말고 그야말로 인류를, 세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혈관 질환.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만 암이 치사율이 1위지만은
세계인의 평균을 보면은 혈관 질환이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노화가 되는 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대에는 대단히 탄력도 좋고 그 다음에 혈관도 넓고 반질반질하니 아주 윤기가 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더욱더 비대해지고 또는 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좁아지고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산화질소라는 물질, 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 건강에 아주 직접적으로 핵심적으로 관여하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는 이 산화질소란 것은 아주 단순한 원소,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질소와 산소 두 개의 원자가 만나 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이룹니다. 그야말로 찰나적으로 그것이 바로 일산화질소 또는 줄여서 산화질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이름이 별명이 많아요. 찰나의 메신저 또는 뉴로 트랜스미터, 쉬운 말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는 기적의 분자라고 그럽니다. 기적의 분자. 얼마만큼 기대한 역할을 하기에 기적의 분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인체 내에서 인체의 항산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산성. 항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포가 그야말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는 1초라는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우리 몸 안에서는 200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끝없는 어떤 외부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대응을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바로 항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항산성에 산화질소가 끝없이 찰나적으로 관여를 하더라. 긍정적으로 관여하더라.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체내에서 10 내지 15초만 생성이 안 돼도 세포는 괴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처음으로 밝힌 분이 그야말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입니다. 이분은 1988년도에 최초로 하나의 발견을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우리 체내에서 그야말로 혈관을 이완 평창을 해서 평창해서 혈액순환을 아주 순조롭게 하더라.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사이언스지의 올해의 분자로 선정이 되고 급기야는 199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 외 두 분이서요. 자, 그러면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 평창을 시키는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발현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늘려서 혈관을 넓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혈관의 직경이 늘어나면 혈액에 그 안에 흐르는 혈액 유체의 양은 반지름의 4제곱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하겐-푸아제유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도갈의 법칙이죠. 파이프 직경이 늘어나면 그 안에 흐르는 혈액량은 엄청나게 4제곱수는 늘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밝혀내고 혈관이 얼마나 그러면 중요하냐. 우리 체내에서 우리 혈관의 길이가 뭐 지구 2바퀴 반, 뭐 12만 킬로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곧 우리 몸 곳곳에 세포 곳곳에 기관 곳곳에 어떤 산소나 영양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빼내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중추신경 역할을 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 건강은 우리 신체의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이 연구 논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도 해마다 10,000편 이상의 논문이 쏟아진다고 그럽니다. 98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 난 뒤로 지금도 미국의 전자박물관에 가면은 13만 편 이상이 바로 산화질소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혈관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또는 성기능 향상, 세포 확산, 호흡계 그리고 심혈관계 거의 우리 몸의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산화질소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병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거의 우리 몸 안에서 대단히 만능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산화질소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몸 밖에서 발현되는 것은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몸 밖에서는 때로는 이게 공해물질일 수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고 또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내에서 발현되는 이 산화질소는 그야말로 생명 활동에 대단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 몸에 그야말로 도로망이라 할 수 있는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그것도 대단히 길잖아요. 한 사람 몸 안에서 지구 2바퀴 반 이상의 혈관을 이으면은 그 길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자는 이 도로망을 통해서 서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요한 혈관이 20대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이 좁아지고 퇴화되고 딱딱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대와 60대의 혈관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혈액은 어떻게 순환합니까? 먼저 심장에서 혈액을 그야말로 펌핑을 하면은 대동맥, 동맥, 세동맥 그리고 모든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에서 모든 물질 교환, 세포의 물질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세정맥, 정맥, 대정맥 이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관의 구조를 보면은 단면적으로 안 보면은 동맥 그리고 또는 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보면 물론 직경의 차이도 크게 나지만은 그 혈관 벽 자체가 두께가 아주 다릅니다. 자, 도동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혈관에 내피세포도 있고 또 뭐 세부적으로 관략근도 있고요. 평활근도 있고 평활세포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두껍고 어떤 탄력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나 혈관이 좁아지면서부터는 이런 근육이라 할 수 있는 평활근이 없어요. 특히 모세혈관은 평활근이 없습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나는 곳 없죠. 어딘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모든 세포하고 연관되는 데 전부 다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가장 많은 모세혈관은 근육이 없다. 그래서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 이거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질 교환이 용이하다. 물질이 들랑달랑 하는데 쉽다. 다시 말해서 산소나 영양을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나 어떤 찌꺼기, 노폐물을 다시 빼내는 그런 작용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막이 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이야말로 물질 교환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혈관의 중요성이 뭐죠? 제일 먼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기절했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자, 호흡을 안 하잖아요. 숨을 안 쉬니까 산소가 못 가는 거예요. 혈액을 타고 뇌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가장 연약한 세포가 바로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제일 먼저 괴사됩니다. 그게 골든타임을 보통 한 4분 또는 5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이 모세혈관을 그야말로 혈관의 탄력도라든가 물질 교환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짧아요. 그 골든타임이. 초를 다투는 거죠. 예. 자,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큰 혈관들은 모세혈관 말고 큰 혈관들은 혈관벽이 탄력 있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평화근이 있고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그 혈관을 늘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대부분인 약 98%의 비중을 차지하는 모세혈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벽이 아주 얇아서 근육층이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혈관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 혈관의 직경이 모세혈관의 평균 직경이 얼마냐면 4마이크로미터예요. 4마이크로. 그런데 그 모세혈관의 직경은 4마이크로인데 거기를 통과해야 될 적혈구, 산소를 정작 날라야 될 적혈구의 직경은 6마이크로라는 이야기입니다. 6마이크로에서 점점 더 비대해진다고 합니다. 비대. 살이 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혈관도 좁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산소를 갖다 나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산화질소가 몸에 존재하고 풍부하게 존재해야만이 혈관이 못 늘어난 대신 모세혈관이 못 늘어난 대신 적혈구가 타원형으로 또는 실저렁이처럼 적혈구가 변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적혈구가 변형을 한다.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적혈구의 변형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걸 산화질소가 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산화질소를 두고 그야말로 기적의 분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을 넓힌다든가 스텐트를 박는다든가 혈관 이식수술을 한다든가 이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적혈구를 변형을 시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이다. 그런데 산화질소는 그걸 하더라 하는 것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못 가던 곳에 산화질소가 들어가 못 가던 이 산소가 못 가던 적혈구가 못 가던 세포에 그러면 가뭄에 단비 맞는 그야말로 그런 갈천지우 같은 그런 세포가 좋아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은 상당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보면 현대의학에서 이해를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산화질소다. 그래서 인류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미국의 심장협회에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많은 인류 건강에 크게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연구 논문이 현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백물질로 가장 연구가 많은 게 바로 이 산화질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혈관이 어때요?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그냥 노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화로. 그게 질병까지 이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그 산화질소가 우리 몸 안에서 발현되는 그 정도가 나이대에 따라서
뒤에 보시는 표처럼 굉장히 빠르게 급감합니다. 20대만 해도 100% 아주 충만돼 있죠. 그래서 20대는 그냥 대단히 피로 회복도 빠르고 하룻밤 정도 새도 아주 싱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회복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0대만 돼도 50%, 60대는 30%, 80대는 10% 이렇게 산화질소의 우리 몸 안에서 생성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노화와 질병이 상관관계가 크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은 뭐냐 이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은 또 적당한 운동이라 해야 되죠. 하루에 약 30분 정도, 적당히 땀이 날 정도, 그리고 주 5회 정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가 64세가 넘어서 그분은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 자, 두 번째는 햇빛 쬐는 겁니다. 햇빛. 여러분 실내에만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내에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실지라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셔라. 스트레칭 나름대로 개발하셔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자들 푸시업 하셔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는 옥상에 올라가서라도 햇빛을 쬐라. 햇빛 쬐는 게 특히나 오전 햇빛이 좋다.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은 그 작은 그 미생물이 인간의 그 엄청난 문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적응해야 되고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오전 햇빛이 좋다는 거예요. 오전 햇빛.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한 레저도 개인적인 레저가 발달할 것이고 또는 대중교통이 발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또는 단체 여행은 이제 급감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죠. 그러면서 자동화는 더욱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섭생. 잘 먹어야 됩니다. 산화질소를 몸 안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 요즘 L-아르기닌 많이 뜨죠? 아르기닌 제품. 특히 수박. 근데 이 먹으라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충족시킬 양이. 말대로 같으면 하루에 수박 한 통, 생선 1kg, 소고기 1kg 먹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운동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운동도 적당한 운동이 좋다. 나이에 걸맞게. 과격한 운동은 과한 운동은 그야말로 활성산소를 또 만들어요. 아시죠? 또 활성산소가 노화나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또 그 과한 것은 안 좋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음식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은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단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죠. 자연적으로 산화질소를 몸 안에서 충족시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충제, 서플리먼트가 연구 개발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 방에 해결되는 슈퍼 해결사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부단한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발전된 내용이 거의 여기 보시는 대부분입니다. 그 엄청난 논문을 바탕으로 많은 제품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산화질소의 그 산화질소를 발현하는 의약품은 잘 아시죠? 첫째, 여러분들 혈압약. 자, 혈압약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러한 뇌졸중을 예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의약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아스피린 또는 비아그라. 예. 원래 비아그라는 원래 심장협식증약, 화이자에서 심장협식증약을 개발하다가 임상 과정에서 남성 발기부전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가 산화질소 아버지이기도 하고 일명 비아그라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의약품 수준의 산화질소 발현 제품은 그야말로 케미칼, 화학이다 보니까 어때요? 예, 몸에 엄청난 부작용을 이야기하죠. 부작용. 예, 뭐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뭐 심부전이 가니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학적인 것은 절대로 몸에 오랫동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들이고 또는 건강보조식품들인 것입니다. 이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입된 제품은 초기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건 주로 L-아르기닌 기반 제품입니다. 아르기닌. 이것도 이제 단백질의 일종이다 보니까 또 그 효과 면에서 산화질소가 많이 발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더라. 많이 먹은 만큼 그만큼 산화질소의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르기닌은 단백질의 일종이다 보니까 어때요? 혈관벽에 쌓이는 경향도 있더라. 그래서 너무 과하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더라 하는 문제점이 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제품으로 나온 게 바로 질산염 제제죠. 질산염 NO3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NO2로 또 일산화질소로 이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산화질소가 발현이 되는 제품들인데 이 또한 우리 혀 밑에 있는 현기성 박테리아를 만나 가지고 산화질소가 발현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구강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양치질을 5번 하는 사람, 뭐 2번 하는 사람, 3번 하는 사람,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한 차등을 주더라. 그리고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산화질소가 몸 안에서 많이 발현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발효 천국이다. 그것도 반만년에 엄청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발효 천국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아 있다. 세상에 어떻게 젓갈 부분 봐요. 어찌 보면은 젓갈은 소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의 발효식품으로서 우리가 어떤 이런 단백질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이라든가 것들이 발효도 하나의 부피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상태, 탈이 나지 않고 그건 소금에 덕일 수도 있지만 그건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홍어 같은 거 아시죠? 홍어는요 실제로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가 봐요.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뭐 요즘 일설에는 뭐 홍어도 뭐 바이러스에 뭐 효과가 있다는 등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발효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드리는 우리 프리마인의 산화질소 발현 제품은 발효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발효. 그것도 완전 발효.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슬립토 또는 치노포스 이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제일 먼저 첫째 마늘이 기본입니다. 자,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 푸드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또 의사들이 선정한 항암 1위 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근데 이 마늘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이
마늘이 발효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흑마늘은 하나의 숙성이에요, 숙성. 이 마늘 자체가 독에서 독성이 많습니다.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여러분 마늘을 그냥 생으로 보면 그냥 마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칼로 자르든가 또는 진익해야만이 마늘 냄새가 나요. 그게 바로 알리신 성분이에요. 그게 굉장한 항암 효과, 예. 그런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런 것처럼 그 독하게 풍기는 그 물질 알리신이 말하자면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이런 균에다 뿌리면 균이 소독이 될 정도로 강하단 말입니다. 마늘 자체가 독이에요. 그런데 그 마늘 속에 들어가서 발효를 한다. 이것은 미생물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증식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생명력이 강력한 그런 균주가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완전 발효를 실현한 게 바로 우리 제품이다. 그래서 첫째 마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늘에다가 상추를 가미해서 완전 발효를 시킨 게 바로 우리 제품, 주력 제품인 슬립토입니다. 이름하여 합성어예요. 슬리프 플러스 코스터. 쾌락의 잠을 자자. 이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은 상추는 옛날에 보면은 그야말로 윗상자, 상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상추가. 예, 그래서 뭉거러워 놓고 먹는다 하는 게 상추인데, 이게 이렇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채집할 때 딸 때 보면은 하얀 뜬물이 나와요. 뜬물. 상추 줄기에서. 그게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하나의 진정제 역할하는 그런 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또 대단히 우리 몸을 그냥 이완하고 편안하게 그러한 작용을 하고, 또 수면으로도 편안하게 수면을 유도하더라. 수면은 빛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불면공화국이라는 말도 듣습니다만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이 성분이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건강의 뿌리는 뇌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우리 신체 무게의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모든 혈액의 20%가 뇌에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포도당의 30% 이상을 뇌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뇌입니다. 건강의 뿌리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뇌가 수면을 취해줘야지 어떤 건강의 바란스 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자연 추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락토카리움이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에 시달린 분들이 이거 드시고 편안하게 잠드시는 것 보고 또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추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제품화한 거, 이게 바로 슬리토입니다. 벌써 한 2년 반 정도를 정확한 이 시스템 속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회사는 카이스트 내에 우리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발효란 것은 대단히 기폭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은다 치자고요. 같은 어머니가 담아도 날마다 맛이 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 것처럼 발효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발효 물질은 산화주스를 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내의 산성 조건에서. 이게 바로 우리 제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소에서 끊없이 연구 개발하고, 또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균주, 그 균주를 육성하고 있다. 배양해서 육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프리마인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프리마인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은 마늘과 상추를 완전 발효해서 우리 몸 안에 체내에서 말하자면 산성 조건에서 산화수가 와장창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슬립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립토, 슬리프 플러스 코스터, 이름하여. 자, 그런데
이 우리 연구소에서 여기서 조금 더 진화 발전을 시킨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마늘, 그것도 흑마늘, 그 다음에 생강. 요즘 또 생강도 면역 식품으로 뜨죠. 예. 체온을 올려주잖아요. 생강, 그리고 요주, 그 다음에 홍삼. 예.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 홍삼. 이 네 가지를 발효를 시켜서 산화질소가 탑재된. 자, 일단은 흑마늘에서는요, 글루타치온이 대단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이게 글루타치온은 산화질소를 얻고 다녀요. 우리 혈관 내를 계속 긴 시간 동안 예, 빙빙 돌면서 산화질소를 발현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이 그것도 엄청난 농축을 해서 나온. 예, 이것은 정제 타입이죠. 슬립톤은 액상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노포스.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예, 진스노사이트하고 우리가 말이 있죠. 하늘에는 뭐예요? 에어포스. 땅에는 지노포스.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몸 바깥에서 산화질소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걸 섭취를 하고 보통 물에다 타서 먹는데 슬립토 같은 경우는 500ml에다가 한 포를 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자주 먹는 게 좋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물 마시기를 15분마다 해주라고 그럽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이게 처음에 우리 입안으로 들어와서 입안에서도 며칠을 기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타고 들어가서 기도로 가서 폐를 망가뜨리는 게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입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게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를 따라서 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산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소화돼 버리겠죠. 바이러스 단백질이니까 소화돼 버리죠. 그래서 물 마시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슬리퍼까지 탔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 산화질소가 와장창 터진다. 산성, 위산, 산성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염증이나 산화된 곳 무산소 다 산성 조건입니다. 거기서 산화질소가 와장창 터진다. 그래서 어떤 그 반응이 대단히 빠른 게 또 우리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맥파기로 맥파기 압니까? 유비오 맥파기 또는 혈압기 이걸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30분 만에 혈압이 막 정상이 되고 혈관 나이가 막 뭐 10년 막 20년 막 젊어지고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발효는 100% 천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발효라는 것은요 독성을 제거하고 독성을 분해하고 약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나노화시켜요. 나노화 아주 잘게 보겠다. 그래서 세포로 바로 흡수가 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흡수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흡수가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 것은 그야말로 흡수율이 극대화되어 있다. 나노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모든 건강기능식품 어때요?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보존제가 들어가요. 유효기간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 보장하냐고.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고. 심할 방부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간을 못 넘기고 부패되거나 곰팡이 쓰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안 좋다 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편의점 있는 것들. 굉장히 우리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다행히 우리는 발효 문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더 멀리하고 우리 한민족은 그래서 더 지금 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더 내성이 강한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80% 지나간다고 그래요.免疫力 좋으면 우리는 예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용치가 있어요. 허용치 이내에서 다 들어갑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우리 것은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는 걸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노 방부제예요. 노. 그 다음, 근데 이게 안 썩잖아요. 그렇죠? 부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균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발효는 소금을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어 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김치, 된장, 고추장, 매실. 매실에 설탕 얼마나 넣는지 아세요? 50대 50이죠? 예. 60대 40만 해도 그냥 부패돼요. 힘들어. 예. 그건 설탕 덩어리예요. 설탕 덩어리. 그런데 우리 것은 브릭스 제로란 말입니다. 설탕, 소금 아무것도 안 넣었다. 방부제도 안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부패가 안 된다. 이건 대단한 물질이죠.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완전 발효라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시간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300년 이상 된. 따져보니까 조선 뭐 명조 때나 시작했는가? 전라도에 가면은 담양, 거기에 성이 기시예요. 그분은 명인입니다. 명인. 예. 그걸 대대로 발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것도 제가 봐서는 특수 균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균이 하기 때문에 모방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아시겠죠? 프레스로 찍어낸 것도 아니고 합성해서 배합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든지 더 좋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특수균주. 그래서 우리 프리마인의 슬립토나 지노포스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우리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이걸로 세계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원지가 우리 프리마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검증이 됐다. 2년 반 이상 이 제품이 많은 사람한테 애용됐고요. 그 다음에 FDA 인증 또는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증명을 해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기업 부설 연구소 카이스트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그 석박사들이 끊임없는 제품 품질 관리 또는 더 좋은 균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품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 안에서 산화수가 발현이 되는데 아까 산성 조건에서 산화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보통 염증도 산성 조건인데 우리 몸에 좋지 않는 부위에서 더욱더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데가 또다시 아픈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몸 안에서 산화수가 발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업 부설 연구소에는 산화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장비. 예. 우리가 압력 밥솥처럼 산화지수는 NO 하나의 기체잖아요. 기체. 그래서 산화지수가 발현되는 양을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돼 있다. 예. 발효니까 그냥 관능으로 뭐 손가락으로 막걸리 담그듯이 찍어보고 맛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대단히 과학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제품을 가지고 임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정말로 혈압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또는 지금 보이는 것은 맥파, 유비오 맥파라고 그럽니다. 뭐 TV에 만물상에도 나오대요. 뭐 연예인들도 뭐 재보고 그러던데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혈관 지수, 혈관 나이, 혈관 탄력도를 체크를 합니다. 물론 교감, 부교감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만은 이거 보면은 그거 한 잔 우리 제품을 드시기 전에 잰 것하고 우리 제품을 드시고 잰 것하고 30분 만에 변화된 것 보면은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는 이런 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유념해 봐야 될 게 혈관 나이가 뭐 젊어진 거 이걸 떠나서 그야말로
심장이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 안에서 건강상. 예. 심장에서 모두 피를 보내기 때문에 심장이 강해야 되는데 심장의 그 강함 정도는 동맥을 통해서 저 말단까지 혈액이 힘차게 가주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심박출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 드시기 전과 드시고 난 30분 후의 차이가 아주 대단히 힘차게 바닥을 치는 모습을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체온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면은 과거에 암에 걸리셨던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체온이 낮더라. 거의 1도 이상 낮더라. 또 옛날에 그 감염병 메르스 때도 감염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 다 체온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물 무슨 물이죠? 설탕물, 얼음물. 예? 설탕물, 얼음물. 근데 문제에 난 걱정이야. 여기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해 그거. 냉커피, 뭐 겨울에도 냉커피를 먹대요. 또는 배꼽티, 배꼽 내놓고 다니고. 상당한 이 체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을 올린다는 건 면역력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역 강화 시대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라고 그럽니다. 상승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제품을 드시고 뭐 유튜브도 나와 있던데 재보면 조금 있다가 재보면 거의 유감없이 올라가더라. 체온이.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 얼마나 중요하다겠어요? 뇌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뇌로 혈액이 가야지 모든 기능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뇌로 가는 경동맥의 그 사이즈가 그야말로 산화질소 음료 우리 슬립토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 어때요? 뇌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 너무 비약을 하지 마시고 굉장히 어쨌든 좋아집니다. 이런 내용이다. 뇌 혈액순환. 자, 우리 말은 우리 제품은 저는 이제 이러고 싶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의 꿈이라면 정말로 이 위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화질소의 이 진실을 알고 또 이 산화질소로 인해서 산화질소를 인식을 하고 이 산화질소를 천연으로 발현해서 그걸 건강에 접목을 해서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건강에까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 워터 체인지, 물 한번 바꿔 먹자 이거예요. 우리 슬리토는 물이잖아요, 물. 액체예요. 혼합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노랗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예방 차원에서 드신다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산화질소의 특징이요. 단순하게 혈관 이완 확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거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하더라. 특히나 면역력을 높이더라. 또는 식균 작용을 하더라. 항염 작용을 하더라. 항암 작용을 하더라. 수많은 논문이 쏟아져 있습니다. 관련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이론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론과 실제를 정확하게 현재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생됐다는 겁니다. 이걸 많은 국민에게 계몽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프리마인의 건강 전도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나름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움츠려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고요. 기왕이면. 그래서 산자는 따르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이 있잖아요. 산화질소에 대한 지시를 알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초 그 다음에 천연 이 산화질소 또
최고의 함량의 우리 산화수 제품 이걸 알려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건강적으로 긍정적인 개입을 하는 우리 프리마인의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